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됐네요. 50 플러스 재단 북부 캠퍼스 오픈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이 개관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50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테마로 같이 해볼 텐데요. 코로나 때 다른 사람들과 자주 못 어울리니까 나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리고 책도 더 읽게 되고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고3 성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대도 30대도 40대도 성장한다. 물론 오늘 함께 하신 우리 50대, 50대 이후에도 내내 성장하는 거죠. 사실 저는 옛날에 저한테 사람들이 오연호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 저는 딱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저요?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남들도 저한테 다 언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주저돼요. 내가 언론인인가? 아니면 두 개의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꿈틀리 인생학교, 선말 인생학교. 그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건 강사죠. 그 다음에 또 덴마크로 여행단을 모집해가지고 15번이나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로 갔어요. 이건 뭐예요? 여행 가이드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이렇게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언론인이 이랬던 제가 지금은 글쎄요. 제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오히려 답합니다.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게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은 2012년 12월 말, 제가 이제 자연적으로 딱 50세가 되었을 때 근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50대가 돼 보니까 좀 다르죠? 20대, 30대, 40대 넘어갈 때랑 50대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왠지 100세 시대라고 해도 전반전을 확실하게 이제 끝낸 것 같은? 그럼 내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핵심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실 말이죠. 우리가 게으름 피우고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른들이든 진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우리는 도대체 왜 가르치고 왜 배우는 건가? 우리 50 이후에도 끊임없이 배우는데,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배우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50세 이후에도 어떤 준비를 할까를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가 오늘 북부 캠퍼스를 이렇게 개관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덴마크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덴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두 번째 책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사람들이냐면은, 제가 덴마크에 가봤더니 이들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해주는 사회더라고요.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힘이 있겠죠. 기운이 있겠죠. 그래서 옆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청년들, 그런 선생님들, 그런 학생들, 그런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 두 번째 책을 썼고요. 행복 사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캐곡 했더니 교육에서 이루어지더라. 오늘 지금 우리 북부 캠퍼스도 교육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뭔가요? 함께 모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배움은 함께 모색하는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네 가지의 힘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네 가지의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 네 가지의 힘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키워왔나? 앞으로는 또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자기 주도성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가 협력의 기쁨. 네 번째가 그래 인생 살만해
인생은 내내 성장기야. 그러니까 덴마크에서도 국어반, 수학반, 춤반 이렇게 삶을 위한 수업을 어떻게 하나 이거 샘플로 한번 도전해봐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제가 자신 있게 춤반 손들었어요. 왜냐? 작은 성취감도 있었지만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 춤반 선생님은 나를 볼 때 춤을 잘 추나 못 추나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즉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려면 나만 가지고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하는 이유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잘하지 않는데 당당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 자식이 되면 좋겠죠. 자,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두 가지의 모션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안아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죠? 1등급이 아니더라도, 수능 못 받더라도, 내가 이렇게 최후의 보루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안아주는 거. 근데 이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놔주는 거. 놔주는 거. 권력을 분점해 주는 거. 지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게 만드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크게 네 가지의 힘, 이거를 제가 제시했지 않습니까? 덴마크라는 행복 사회가 이루어진 게 행복한 교육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행복한 교육은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찾아봤더니 저 네 가지의 힘을 기르는 거더라.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우리가 강조한 것이기도 하더라, 그동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네 가지 힘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50 플러스가 되니까 이제서 나도 자기주도성을 가져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시거든요. 저도 또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가, 자기주도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책에 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공짜는 없다. 네. 예.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별로 씨를 별로 뿌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지금까지 이 뿌린 정도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중년층 어떨까요? 네. 제가 이제 덴마크에 이렇게 여러 세대들이랑 같이 네. 그 7박 9일 동안 여행을 가보면 네. 제일 막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유치원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막 그래요. 근데 네. 이제 대학생 학부모나 이런 분들은 막 후회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이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라고. 네. 괜찮다고. 인생은 내내 성장기니까. 그냥 그 대학생이 네.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계속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네. 하면 된다. 네. 우리 50대도 마찬가지죠. 50대, 60대도 성장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되돌아보니까 씨를 뿌리는 네.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네. 될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저는 그 출발점이 내 잘못만은 아니었구나. 여기에서 출발해도 네. 괜찮다고 봐요.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이랬을까? 나는 그랬을까? 네.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이 정도의 상황에 지금 오게 되는 이 과정, 네. 이게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조건이 자기를 압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우리 학교가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실은 막 급속한 성장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머스트의 삶을 살았어요. like to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세는 아까 그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거를 나한테도 선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동안 내가 잘하지 않았어도 괜찮아. 내 잘못만은 아니었어. 일단 여기서부터 자기 탓을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탓에서 지금부터 이제 서서 이제 꺼내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얼마나 많이 씨를 뿌렸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먼저 괜찮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고요. 사전 질문들이 왔던 것 중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좀 비슷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직장 생활이 전부였던
내가 사회로 나오니 좀 두렵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은퇴 후에 자존감 상실을 회복하는데 또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같이 이제 좀 묶어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뭐 괜찮아 이 말씀도 해당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의 삶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우리 이제 자기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 정도 되면 이제 50 플러스가 됐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자녀들이 성장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좀 더 많이 생각해 주는 거, 내 인생.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있지만 내 인생을 좀 더 생각해 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 강연 가면 초등학교 정문 앞에 카페에 좀 먼저 가가지고 한 20, 30분 동안 커피를 마시거든요. 근데 거기 옆 테이블에 초등학생 엄마들이 이제 있어요. 얘기가 자연스럽게 들려오는데 거의 90%가 다 애들 얘기예요. 엄마들이 엄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50%만 애들 얘기하고 나머지 50%는 자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돌봐주는 자기에게 집중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되 그것도 너무 미안한 생각 갖지 말고 왜냐면은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제 책, 두 번째 책을 읽더니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우리 엄마도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행복하려면 너무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를 보면 그래 나도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엄마가 맨날 내 걱정만 하고 살면 이 딸이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잖아요. 맞아요. 자기 다 살아서. 그래서 일단 나를 좀 더 해보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는 거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작은 성취를 좀 바꿔보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옛날 예를 들면 가족 4명이서 노래방을 갔어요. 옛날에 갔을 때는 소심해가지고 막 나는 노래 안 해.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우리 엄마가 야 마이크 좀 와봐. 내가 먼저 해볼게. 우리 엄마가 이러네. 이런 변화가 아이들에게 주는 사인이 엄청나요. 성격이 이게 맨날 그런 게 아니라 바뀔 수도 있네. 우리 엄마를 보니까. 나도 그러면 엄마한테 이렇게 대해야지. 뭐 이런 게 생기겠죠. 정말 말씀대로 연습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시도. 아까 그래서 작은 성취감 얘기했잖아요. 작은 것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작은 시도들을 그런 연습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또 혼자 안 되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 먼저 해봤던 분들한테 이야기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또 어찌 보면은 이런 캠퍼스에 오셔서 같이 커뮤니티 활동하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그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런 50 플러스 같은 데에서 함께하면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입체적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여행도 같이 가면은 중학생이랑 어른들이랑 같이 가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어른들은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학생이 막 감탄해.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다시 봐야 되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이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위한 수업 책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배움은 절대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 배움은 나눔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입체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입체화가, 그죠? 그러니까 축구를 배운다고 해서 막 밤에 혼자 운동장에 가서 아무리 발재간 훈련을 해도 이 기쁨과 배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4-5명이 함께 패스를 하면서 골대를 향해서 골을 그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 함께 패스를 하는 게 중요하듯이, 그죠? 맞습니다. 질문이 뭐 들어온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하나는 또 그 대표님께서 섬마을 인생학교 하고 꿈틀리 인생학교 그게 학교를 또 운영하고 계시는데 섬마을 인생학교가 아무래도 중년층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네네. 섬마을 인생학교는 이제 어른들을 위한. 왜냐하면 꿈틀리 인생학교는 중3 졸업하거나 고1 마친 아이들이 1년 동안 가는 기숙학교인데 이거를 만들었더니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 학부모들이더라고요. 그죠. 우리 때도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건데,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로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선말인생학교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여기를 체크하고 네. 코로나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텐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가 신안군이 협력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안군에서 여러분의 그 수업료의 75%를 지원해요. 오, 75%. 이게 덴마크처럼. 그래서 2박 3일 가면은 예를 들면 30만 원이라면 네. 여러분은 10만 원만 내도 되는 그런 거고, 우리 서울시하고도 네. 협력을 해서 몇 번 프로그램 하고 그랬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잦아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곳곳에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남해군에서도 이걸 만들려고 하고 있고, 김해시와 전남 곡성군에서도 네. 지금 이걸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네트워크가 되면 좋은 게 캠퍼스를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네, 이렇게 네, 순회 네. 캠퍼스처럼 네. 인생학교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저희가 이름이 같은 인생학교가 저희 그 50플러스 재단의 캠퍼스에도 네. 있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이 뭐 한 16주차, 15주차 이렇게 길게 있는데 네, 네. 지금은 지금 자리하고 계신 이 북부 캠퍼스에 연수원이 또 생겼어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도 유치를 좋죠.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연합해서 네, 같이 충분히 할수 하면은 있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 그 질문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인생의 같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뭐였냐? 예, 대표님은 제가 이제 아까 그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막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사업하겠다는 생각을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진짜로. 근데 이제 언론을 바꿔보겠다고 오마이뉴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조그마한 조직이었는데 이제 1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저의 가장 큰 위기는 이 100명의 월급을 어떻게 제때 줄까? 이건데, 다행히 이제 20년 됐어요, 오마이뉴스가. 대단하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월급 주는 날을 단 하루도 미루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저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가장 큰 위기는 그 IMF 때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임금을 30%를 삭감했어요. 3달 동안이나. 그때가 제일 이제 사장으로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그랬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난 20년 동안 월급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왔기 때문인데, 그 또 다른 내가 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함께하는 파트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사장, 우리 부사장님, 우리 간부들, 우리 기자들, 내 모습을 보면 그들의 특성이 나에게로 20년 동안 서서히 옮겨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숫자관념이 없고 경제관념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국문과적으로. 네.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나, 회사를 경영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서서히 이전되더라고요. 누구 덕분에? 맨날 숫자를 중시하고 경제를 중시하는 우리 부사장 덕분에.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막 나를 성격 분석하고 내 안에 뭐를 막 분해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아닌 다른 특성을 가진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힘을 합쳐봤더니 그게 나에게 옮겨져.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나도 또 그런 걸 주었겠죠. 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스북 창업자 같은 경우도 마크 주크버그 한 사람이 주목되지만 사실은 한 팀이거든요. 구글 같은 것도 네 명의 팀이 창업을 하더라고요, 보통. 근데 그 4명이 문과생 있고, 엔지니어 있고, 돈 끌어오는 사람 있고, 홍보하는 사람 있고. 이 넷이서 하니까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과생. 그럼 절대 창업 못 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다. 문과생도 다른 사람과 파트너가 되면 창업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 내일 수능인데, 모든 한 학생이 국, 영수, 과 다 잘하길 원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애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심어줘야 될 거는, 내가 국어를 잘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면서 네. 수학 잘하는 애, 영어 잘하는 애랑 어깨 동무하고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 힘, 네. 그 힘을 길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50 플러스가 돼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50 플러스가 돼서는 그동안 내가 살았던 세계 말고 다른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맞습니다. 네. 네, 네. 제 요즘 페이스북, 여러분 중에서도 페이스북 하신 분들 있을 텐데 5,000명 친구 되면 친구 맺기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안 올라가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력이 떨어지신 분들을 한 1,000명을 이렇게 삭제했어요. 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이제 신청이 가능하게 됐어요. 네. 지금 어떤 기준으로 제가 친구를 삼냐면 저랑 굉장히 다른 사람, 뭐 그림 그리는 사람, 피아니스트, 음악하는 사람들,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네. 예, 뭔가 그들과 함께 내가 풍성해지는, 내가 점점 성장하는 듯한, 네. 또 다른 세계로 가는 듯한.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제일 재밌는 거는 해부학이에요, 해부학. 왜냐면 우리 몸이 서서히 이제 50 플러스가 되니까 네. 고장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전에는 그냥 병원만 갔는데 네. 한번 생각해보면 시간도 많겠다. 한번 내 몸이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됐길래 이게 왜 그러는 걸까?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 요즘에 제 책장에 서서히 채우고 있는 책들이 몸에 관한, 네, 신체에 그래요. 관한 책들이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50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이런 몸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같기도, 너무 재밌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멈추지를 못하고 네네.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볼게요. 그 나답게 살아가는 힘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 나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중년이 되다 보면은 그것을 찾기 위한 어떤 가지 프로그램, 또 뭐 교육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표님 뭐 개인적인 그 경험을 좀 기반으로 어떻게 그것을 찾으셨는지. 근데요, 이제 우리 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막 네. 적성, 그다음에 그죠. 진로 막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매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진로 적성이 빨리 파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진로와 적성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면 그게 정상이다. 아니 인생을 17, 18 살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파악할 수가 있느냐. 그죠. 어른 돼서도 못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나다움, 나의 적성에 대해서 일단 강박관념을 덜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아까 나다운 나를 사랑하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일단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싶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주변에 관심을 더 가져보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네. 우리가 제일 좀 기운 빠질 때가 언제냐면은 네. 옛날 서류들 모아놓은 책상 서랍 열어봤을 때 막 5년 전에 10년 전에 막 계획 세우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똑같아 그대로. 근데 5년 전에 그렇게 써놨어. 왜 계획을 세웠는데 계속 똑같을까? 5년 전에 또 처방도 해놨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한 번은 우리는 이렇게 50대 이후는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파도에 내 몸을 한번 맡겨보는 거. 네. 파도에 내 몸을 맡기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어떨 땐 내 몸을 요리 데려가죠. 네. 갑자기 댄스반으로 나를 데려가. 근데 파도가 나를 또 막 농사하는 걸 한번 데려가봐. 네. 해봤더니 재밌네? 하면 거기서 또 줄기를 가봐봐.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뭔가 맡겨보는 거.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은요, 제 책을 읽고 네. 독후감 대회를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요? 네? 아이들이요? 아니, 어른들이, 네네. 50대 분들이 네. 독후감 읽고 토론을 했어요. 네. 근데 3일 전에 그 일정이 결정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막 숙제 해가야 된다. 저자를 만나서 책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숙제 반드시 해가야 돼. 그러면서 나 만나러 온 전철에서도 각자 떨어져서 앉아오기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왜냐면 읽어야 되니까. 끝까지 다 읽어야 되니까. 그게 예의다, 우리는. 숙제 해가야 된다. 근데 그래서 딱 왔더니 막 다 2시간밖에 못 잤다, 뭐 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나도 2시간밖에 못 잤는데 나는 숙제 안 했어 그러더라고. 당당하게. 난 숙제 안 했다고. 그러면서 자크를 탁 여는데 네. 자크에서 뭐가 나오냐면 천으로 짠 마스크 5개가 탁 나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밤새서 처음 마스크 짰다는 거야. 어머.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학교 다닐 때 맨날 우리가 숙제는 반드시 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끌리는 뭔가 지금을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 책이 이 책의 주제이지 않나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번 그동안 늘 우리가 머스트의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한 번은 일정한 기간 동안은 내 몸을 한번 파도에 맡겨보는 거. 맞아요. 우연히 북부 캠퍼스에 갔더니 아, 드로잉이 있다. 아, 나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보고. 그려볼까? 네, 우연히. 옛날에 독후감대에 한 분이 그랬더라고요. 자기 딸이, 40대 딸이, 아빠, 나 북부 캠퍼스 태워다 줘. 왜? 그랬더니, 예를 든다면, 왜? 그랬더니, 독후감대에 있어, 거기에. 태워다 줬대요. 네. 그래서 독후감대에 막 글쓰기 했대. 근데 본인이 2시간 동안 기다리기 심심해가지고, 아, 나도 현장 접수하면 되냐고,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거기 가서 썼대. 결과 발표했는데 자기가 당첨됐어. 그런 분이 옆에 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맡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마.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책에서 본 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 내가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너무 애쓰고 그렇지. 써보고 하기보다는 있는 대로 좀 맡겨보고 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 옆 사람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보고 그렇죠. 들을 게 있으면 들어보고. 아, 그렇잖아요. 우리 화제가 된 나훈아 씨. 나훈아 씨가 네, 공연에서 난 전체를 다 안 봤지만 본 그거 있더라고. 아, 좀 다르게 좀 살아보라고. 어? 지나가다가 파출소 있으면 파출소 갈 일 없어도 가서 좀 파출소 들어가가지고 잘 계시냐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너무 이게 우리가 그동안 머스트의 삶을 살았으니까 지금은 좀 풀어놔주고 뜻밖의 일을 마주하는 걸 즐기고 그럼 가슴 설레이잖아요. 네. 제가 지난 5년 동안 사무실에 제 자리를 없앤 이유가 있어요. 매일 출근하는 자리가 달라요. 오늘은 이 커피숍으로 내일은 저 간부들과 해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50 플러스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딴 때보다도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훨씬 이거를 자기가 경영하는 게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좀 올려주시곤 했었는데요. 네. 오늘 그 답을 다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여러 말씀 중에 저도 기억나는 것,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집에서 꼭 실천해 볼 거 2가지만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한 팔은 안고, 한 팔은 놔주고.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꼭 실천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 한 엄마가 초등학생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의 딸이 일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냉장고에 붙여놓은 시간표대로 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계속 그런 시간을 초, 중, 고, 대학까지 지내면 나중에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거기에 맞게 스스로 이번 겨울 휴가는 동해안으로 가고 싶니? 어디로 가고 싶니? 네가 한번 생각해 볼래? 한 2달 전부터. 뭐 이런 훈련을 해본다든지. 주말에 우리 외식할 건데 너는 어디로 가고 싶니? 정해놓고 여기로 가자가 아니라 이거 정해보지 않겠니? 그렇지. 그러니까요. 예. 우리 한 팔로 안아주고 한 팔로 좀 나눠주는 것도 지금 우리 50 플러스 세대에 정말 꼭 맞는 해야 할 여러 가지 행동 지침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꼼꼼히 적어놨거든요. 끌리는 대로 조금 해보자. 뜻밖의 일들을 좀 시도해보자. 여기 우리 50 플러스 캠퍼스에 오시면 앞으로 자기를 좀 해체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일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 많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사실 좀 이렇게 살짝 위축되어 있는 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많은 프로그램들 준비하면 오셔서 같이 한번 즐기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좋은 강연 해주시고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힐링까지 해주신 오연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다 댁에서도 크게 보내드리는 인사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